안녕하세요. 서울 S치과 최승원 원장입니다. 오늘은 무치약 임플란트에 관한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다룬 내용인데요. 오늘 한 번 더 자세히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무치약 임플란트는 이제 치아가 전혀 없는 턱뼈 상태에서 이제 임플란트를 심는 거를 저희가 무치약 임플란트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위아래 이가 하나도 없을 때 위, 아래 EXID가 부르죠. 그래서 위하고 아래에 이가 하나도 없을 때 위턱 같은 경우, 아래턱 같은 경우 임플란트에 이제 몇 개를 심을지가 되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몇 개를 심나요? 이제 몇 개를 심을지는 보철 방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개수가 달라지게 됩니다. 보철 방식을. 그래서 보철 방식이라는 거는 임플란트를 심고 어떤 식으로 치아를 만들 것이냐. 뺐다 꼈다 하는 틀니처럼 만들 수도 있겠죠. 두 번째는 틀니처럼 생기기는 했지만 뺐다 꼈다 하지는 않고 나사로 고정해서 고정식으로 쓸 수 있는 틀니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예 자연 치아가 있는 것처럼 크라운의 형태로 보철을 진행을 하는 경우도 있겠고요. 이렇게 틀니로 할 건지 아니면 고정식 틀니, 제가 이제 예전에 표현한 방법으로는 하이브리드 보철물이 되는데 하이브리드 방식의 보철을 할지 아니면 자연 치아 크라운을 하듯이 치아 임플란트에 치아가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그 크라운 브릿지 형태의 보철을 할지에 따라서 임플란트를 심는 개수가 조금씩은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뺐다 꼈다 하는 임플란트 틀니로 계획을 한다 라고 하면 양쪽에 아래 송곳니 자리에 하나씩 심어서 두 개의 임플란트를 심고 여기를 이제 임플란트에 거는 유지 장치를 준비해서 틀니를 여기에 끼울 수 있게끔 딱 똑딱탄추처럼 걸릴 수 있게끔 틀니를 만들어서 그 보철을 진행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고정식 틀니, 하이브리드 보철이 되겠죠. 하이브리드 보철을 할 때는 이게 고정식 틀니라는 말은 이제 틀니랑 만드는 재료나 형태는 똑같은데 잇몸에 얹히는 형태가 아니라 순전히 임플란트에 고정되는 틀니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이해가 더 빠르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고정식 틀니를 할 때는 4개 정도의 임플란트를, 지금 이건 다른 경우인데 엑스레이 보시면 이렇게 흰색 선이 투명하게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지나가는데요. 여기가 이제 아래 굵은 턱뼈의 신경이 쭉 가다가 이쯤에서 이공이라고 불리는 해부학적 구멍을 통해서 뼈 밖으로 탈출을 하게 되는데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이공하고 이공 사이에는 크게 신경을 다칠 만한 그런 구조가 존재하지는 않아요. 드문 경우에 신경이 있기도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CT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으니까, 대부분의 경우에는 20과 20 사이에는 큰 중요한 해부학적 구조가 있지는 않고 순전히 뼈가 이제 쭉 있습니다. 그래서 뼈가 치주염이 아무리 심해서 뼈가 녹아 있다고 하더라도 이 밑에 뼈는 단단해서 여기는 흡수가 되지 않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임플란트를 심어서 그 고정식 틀니를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요. 20하고 20 사이에 최대한 넓은 간격으로 4개의 임플란트를 이와 같이 심어서 여기에 고정을 시켜서 고정식 틀니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제 크라운 브릿지 만들듯이 보철을 하는 경우인데, 이 경우는 이제 여기를 비유하자면 송곳니 자리에 하나, 그 다음 어금니에 하나, 큰 어금니 자리 하나, 이렇게 6개의 임플란트를 심어서 송곳니에서 송곳니까지 연결해서 하나의 보철물을 만들고요. 뒤에 심어놓은 임플란트를 이용해서 3개짜리 브릿지를 만들어서 총 12개의 치아를 수복하게 됩니다. 6개를 심어서 이제 12개의 치아를 만드는 경우고, 만약에 원래 빠져있는 7번째 치아까지 만들고 싶다, 그때는 임플란트가 2개 정도가 추가가 되겠죠. 그래서 원래 사람의 치아가
위아래 14개씩 총 28개의 치아가 있는데요. 사랑니를 빼고 그 중에서 14개를 다 만들겠다라고 하면 이제 8개 정도의 임플란트가 필요하겠고요. 만약에 12개까지만 수복을 하겠다라고 하면 6개 정도의 임플란트로 수복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상악 같은 경우에는 위턱이죠. 위턱은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제 보철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임플란트 틀니, 고정식 보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크라운 브릿지 하듯이 보철하는 방법. 임플란트 틀니를 할 때는 아래턱은 2개의 임플란트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위턱뼈 같은 경우는 아래턱에 비해서 골질이 단단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임플란트를 아래턱에 심어놓은 임플란트보다는 좀 쉽게 표현하면 약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틀니를 할래도 2개 가지고는 예후가 좀 좋지 않고 한 4개 정도의 임플란트가 필요합니다. 4개 정도의 임플란트를 송곳니와 작은 어금니 자리 이렇게 사다리꼴로 퍼뜨려서 심어서 여기를 바라고 불리우는 구조로 연결해 놓고 여기에 끼울 수 있게끔 틀니를 제작을 하게 되고요. 고정식 틀니는 6개의 임플란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4개에서 하나씩 더 추가로 심어서 6개를 한 덩어리로 묶어서 고정식 틀니를 진행을 하게 되고, 크라운 브릿지 형태로 수복할 때는 6개보다 하나가 더 필요합니다. 이거는 이제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좀 전에 엑스레이로 보셨던 분의 실제 구강 내의 사진입니다. 보시면 이제 여기가 송곳니고요. 뒤에 이제 이가 있는데 다 치주염이 심하게 진행돼서 움직임이 심했고 흔들림이 있고 씨운니 밑으로는 충치도 진행되고 있어서 살리기가 좀 애매한 상태였습니다. 한두 개 정도는 살릴 수가 있었는데 임플란트를 하려면 오히려 중간에 자연 치아가 한두 개가 존재하는 게 오히려 임플란트 치료를 더 복잡하게 하는 경우가 많아서 아깝지만, 안 좋은 그 임플란트를 하기에 방해되는 치아들은 저희 이제 교과서적인 표현은 전략적 발치라고 하는데, 좀 더 치료의 예후를 좋게 하고 치료의 난이도를 떨어뜨리는, 수술의 난이도를 좀 더 낮게 해서 성공률을 높게 가져가기 위해서 전략적 발치를 진행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나라도 더 살리면 좋지 않냐라고 이제 여쭤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전략적 발치의 의미는 예를 들어서 치아가 이렇게 있으면 7개면 되는데 중간에 치아가 있기 때문에 치아가 없는 부분이 2구역으로 나뉘게 돼요. 그래서 그 구역마다 임플란트를 심어야 돼서 오히려 더 치아를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임플란트를 한두 개를 더 심어야 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서, 하나 혹은 뭐 2개 정도의 치아가 남았는데 전체적인 치아 수복을 계획하고 있다라고 할 때는 그 위턱 같은 경우에는 전략적 발치를 종종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위에는 제가 7개를 심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심는 위치는 아래는 송곳니랑 뒤에 작은 어금니, 그리고 여기 한 칸 띄우고 큰 어금니 자리에 심어서 6개가 되는데, 아랫니 같은 경우는 송곳니에서 송곳니까지 라인이 되게 평평한 편인데 윗니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양쪽 송곳니에서 이렇게 아치 형태의 보철을 진행을 하게 되면 아랫니랑 힘을 받으면서 여기를 중심선으로 되게 먼 곳에서 힘을 받기 때문에 지렛대 형식으로 이 임플란트에 좀 무리한 힘이 가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심는 것보다는 앞니 자리에 하나를 더 심어서 삼각형 형태로 받쳐주는 게 임플란트 각각에 가해지는 힘을 줄일 수가 있고 장기적인 예후도 보장되기 때문에 위턱을 심을 때는 아래턱보다 앞니 자리 하나를 더 추가해서 7개의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위에 14개의 치아를 수복한다 라고 계획하면 여기에 이제 2개가 추가돼서 총 9개의 임플란트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이 무치약 상태에서 완전 무치약일 때, 치아가 하나도 없을 때 임플란트를 몇 개를 심느냐, 하고자 하는 보철물의 형태에 따라서 개수가 달라지는데, 아래는 2개, 4개, 6개 혹은 8개, 위에는 4개, 6개, 7개 혹은 9개. 고정식 틀니인 하이브리드 타입과 그냥 일반적으로 크라운 브릿지를 하는 타입이 임플란트를 심는 개수에 있어서는 하나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위에는 6개를 모두 연결해서 보철물을 맞추는 것도 쉽지가 않고 추후에 유지 관리하는 차원에서도 좀 무리가 있을 수 있어서 요즘에는 아래는 이제 하이브리드 형식의 보철을 아직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지만 위턱 같은 경우는 하나를 추가해서 크라운 브리지 형식으로 하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편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준비한 증례는 바로 이 케이스인데요. 위에 이를 발치를 하고 무치약 상태에서 7개의 임플란트를 심어서 치아 수복을 했던 케이스입니다. 이게 이제 설명드린 발치 전의 모습이고요. 천천히 설명드리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이분은 염증이 심한 상태였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바로 심을 수는 없었고 또 뼈 이식도 필요했어서 일단 발치 후에 2개월 정도 잇몸이 아무는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임플란트를 식립을 했습니다. 식립 이후에 3개월 정도 기다려서 임플란트와 뼈가 단단히 굳은 걸 확인한 후 임시치아를 넣고 약 1개월 정도 적응 기간을 가진 후에 최종 보철물을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보면 발치하고 2개월 그리고 3개월, 1개월 또 체크하면서 어쩌고 저쩌고 시간이 갈 수 있으니까 대략 한 7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렸던 케이스인데요. 임플란트 식립하고 뼈 이식을 안 했다면 보통 1.5에서 2개월 정도, 한 달 반에서 2달 정도면 이제 이를 올릴 수가 있는데 뼈 이식도 좀 했었고 골질이 약한 편이어서 좀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 3개월을 기다렸습니다. 이 사진은 이제 발치 후에 임플란트를 심고 뼈 이식을 한 다음에 꼬매놓은 사진입니다. 발치 후에 기다리는 이유는 이와 같이 꼬매기 위해선 잇몸이 잘 아물어야 되는데 그리고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뼈 이식의 성공 여부는 수술을 하고 이 상처가 벌어지지 않고 안에서 잘 유지되는 게 뼈 이식 성공에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런 내용을 그렇게 안전한 뼈 이식을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기다렸다가 수술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거는 임시치아 넣기 전에 임플란트의 지대주라고 하죠. 요즘에는 이제 맞춤 지대주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컴퓨터로 가공해서 티타늄 어바트먼트를 이와 같이 가공해서 치아에 임플란트에 연결을 해놓고 송곳니에서 앞니, 송곳니 자리에 한 묶음, 작은 어금니랑 큰 어금니 자리에 한 묶음, 여기도 작은 어금니랑 큰 어금니 한 묶음 이런 식으로 해서 12개의 치아를 수복을 했던 케이스입니다. 임시치아를 쓰시면서 이제 어느 정도 적응이 끝나서 최종리를 완성을 했어요. 보시면 이와 같이 치아가 12개의 치아가 이제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여기 나사 홀은 추후에 임플란트 유지 관리를 위해서 레진으로 막아놓고 필요하면 이제 임플란트는 보철물을 뺄 수 있으면 관리하는데 굉장히 용이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방식으로 보철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철은 이제 이건 지르코니아 보철이었고요. 지르코니아가 요즘엔 단단하고 강도도 괜찮아서 또 심미적이기 때문에 예전처럼 그 메탈 세라믹보다는 이제 지르코니아 보철을 선호를 합니다. 다시 엑스레이로 돌아가면 처음에 이제 염증도 있었던 치아들 많이 흔들려서 이거는 예전 치과에서 이렇게 와이어로 고정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해놓으면은 오히려 이쪽에 음식물들이 더 끼기 때문에 유지하기가 더 까다로운 것 같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렇게는 잘 안 하는데 이제 이렇게 해서 속에도 많이 썩고 상태가 좀 안 좋아져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쨌건 이제 윗니는 다 발치를 하고 아랫니는 양쪽에 어금니가 많이 안 좋았어서 양쪽에 어금니를 하나씩 빼고 임플란트를 하시기로 계획을 했었고요. 이거는 이제 윗니는 발치를 하고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서 뼈도 어느 정도 아물고 잇몸이 잘 아물어 있는 모습입니다. 아래는 충치가 있던 부분들은 이제 보시는 것처럼 신경치료를 하고 뒤에는 임플란트를 심어서 이와 같이 임시치아를 쓰고 계시는 모습이고요. 이게 이제 치아를 완성한 후의 모습입니다. 임플란트를 총 위에는 7개를 심어서 부위별로 나눠서 유지 관리가 편하게끔 이와 같이 보철물을 진행을 했고 아래는 양쪽에 완성을 한 상태입니다. 오늘은 이제 무치약 임플란트에 관한 내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치아가 하나도 없는 경우에 일단은 식립해야 되는 임플란트의 개수에 관한 내용, 이거는 이제 보철물 타입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제 치료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실제 치료는 무치약 임플란트라고 하는 거는 이제 치아가 하나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의 100% 뼈 이식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식립하는 위치도 잘 잡아야 되고, 또 보철을 할 때도 아예 이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이를 만들어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제 바로 최종 수복물을 넣지는 않고 임시치아를 통해서 적응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제 처음에 할 때는 고생이 되시는데 또 하고 나서 가장 만족도가 높은 치료가 또 무치약 임플란트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식사하시는 게 불편하셨었는데 치아가 들어가서 예전처럼 뭐 음식으로 비유하자면 뭐 고기를 뭐 마음껏 뜯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가능해지니까 치료 후 만족도는 굉장히 높은 편이다. 그런 치료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잘 이해되시고 좋은 내용이었기를 바라고요.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서울 S치과 최승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